이라고 하고요. 14년? 그 정도 되겠네요. 13년?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냥 그때 결혼을 안 했었으면 성희가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성희가 힘들고 아팠겠지만 성희가 이렇게 사라질 애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이거 참 진짜. 그때 당시로는 제가 성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으니까 그때 성희를 말렸어야 됐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거? 결혼을 2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던 게 저희 집이었어요. 집에 놀러 온 성희 씨랑 수다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와요. 보니까 남편, 그때는 뭐 예비 신랑이죠.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뭔가 이상하더래요. 성희가 전화를 받고서 인상이 안 좋아진 게 확실히 느껴졌고 보였거든요. 성희 씨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네, 네, 네 이것만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길래 내만 하고 끊냐고. 전에 만나던 여자가 성희랑 통화를 하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응? 그게 무슨, 왜 굳이 너랑 통화를 하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나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고, 성희가 글쎄 뭐 일단 뭐 통화해보지 뭐 라고 얘기를 했고, 진짜 이상하다. 제정신인가요 이게? 아니죠. 이건 근데 그걸 연결시켜준 그 남편이 이제 곧 아내가 될 사람을 제 보호해줘야지 되는 사람이 네. 그럴 수가 있나? 성희는 덤덤하게 받아들이려고 했고 나중에 얘기를 하자고 한 상태에서 헤어졌어요. 이분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걱정이 잔뜩이죠. 성희 씨로부터 전말을 들은 건 그로부터 며칠 후였답니다. 남편의 전 여자친구와 통화를 했대요. 저녁쯤에 전화를 했다고 들었어요. 거의 밤 시간대쯤. 절대로 너는 이랑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너희 결혼식에 가서 내가 다 난장판을 만들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깡패들을 다 불러서 너희 결혼식 절대로 진행을 못하게 만들 거라고 협박을 했다고. 지금 해외에 살고 있고 자기 남편도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때문에 내가 괴로워했던 때문에 내가 힘들어했던 걸 우리 남편이 알고 있어서 절대로 어떤 결혼을 해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고.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전해 들은 내막은 이렇습니다. 남편의 전 여자친구는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서 외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 전 남친이 결혼하는 꼴은 못 보겠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혼을 막겠답니다. 근데 더 가관인 게 이 협박이요. 꽤나 집요했다고 합니다. 시차가 있어서 그 여자가 자기한테 전화하는 시간이 밤 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뭐 일주일인지 뭐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동안 비슷한 시간에 전화를 계속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성희는 그 전화를 꼬박꼬박 받았던 것 같아요. 악몽이었겠다.
성희 얘기를 들었을 당시 성희는 굉장히 많이 무서워했었어요. 얼마나 그 여자가 공포스럽게 했길래 어떤 식으로 겁을 줬는지를 제가 상상을 못 하겠어요. 비슷한 시간에 계속 전화가 울리고 그 전화의 내용은 너무너무 무서웠을 거고 이건 뭐 스릴러죠. 이게 혼자 얼마나 소가리를 했는지 성희 씨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해요. 또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또 어떻겠어요. 이 모든 사실을 실종되고 나서야 알았으니. 그러니까 저거는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느냐고.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근데 우리만 모르고 있었더라고.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한테도 이야기도 하고 의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부모 걱정할까 싶어서 저러고 있다가 저런 일들이 너무 불쌍해 진짜로. 자, 이렇게 해서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됩니다. 협박 전화 말고도 수상한 행적이 드러났거든요. 성희 씨 부부가 실종될 즈음에 이 여자가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 CCTV에 찍힌 날짜 기억하시죠? 부모님이 실종 신고한 날은요, 6월 7일이죠.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전 여자친구가 입국한 날이 5월 6일입니다. 출국 날짜는 6월 7일입니다. 실종 신고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된 바로 그날이에요. 혼자 온 것도 아니었어요. 아까 자기 남편이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그 남편도 함께 들어온 건데요. 전 여자친구보다 보름 늦게 들어왔다가 같은 날 출국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5월 6일 날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고요. 6월 7일 날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전 여자친구가 국내에 한 달 정도 머물렀었잖아요. 그럼 그 한 달 동안의 시간을 뭘 하면서 보냈을까요? 글쎄요, 뭘 했을까요? 뒤져보면 행적이 나오지 않을까? 뭘 했느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니. 생활 반응이 없어요. 뭐 아무런 흔적도 없다는 얘기죠. 해외에 나가면 결제 어떻게 하십니까? 카드 쓰죠. 근데 이 여자는 카드를 전혀 안 썼어요. 현금을 1,000만 원을 가지고 돌아서 쓰면서 카드도 하나도 안 쓰고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잖아 얘.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전 여친이 한국에 온 게 2년 만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다 계시고요. 부모님 댁에 들렀을까요? 안 들렀을까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는 이제 친정에도 다 연락해갖고 다 조사하러 가잖아 얘. 그러는데 친정에도 한국 왔다 소리 안 하고 전화도 안 했고요. 심지어 그 부모님은 딸이 한국에 온 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부모님들한테도 한국에 왔던 내용을 숨기고 있었던 점, 국내에 와서 현금만 사용하고 신용카드라든지 일제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외국에 있는 전 여친한테 요청을 합니다.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으시라고. 왔을까요? 대신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할 수 없이 경찰이 서면 질의를 보냅니다. 궁금했던 것들 다 적어서요.
자, 전 여자친구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자, 여기 그 답변서가 있습니다. 자, 입국한 목적은 뭡니까? 여행입니다. 한국에 입국해서 출국할 때까지 본인과 남편의 행적은 어떻게 됩니까? 여행 기간은 2016년 5월 6일부터 2016년 6월 7일까지입니다. 이동 수단은 대중교통, 열차, 택시, 버스, 지하철을 이용했고 비행기와 렌트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경비 지불은 현금, 하나와 달러를 사용했고 본인 명의의 계좌와 카드가 없습니다. 만난 사람 없습니다. 여행 일정 부산시, 서울시, 서해안으로 보령시와 군산시, 목포시, 여수시, 안양시 그리고 6월 7일 남편과 함께 출국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행 목적으로 한국에 왔고 자기 명의로 된 계좌나 카드가 없어서 현금을 사용했다. 부모님한테 알리지 않은 이유도 여기 답변서에 적혀 있습니다.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남편과 둘만의 여행을 하려고요. 성희 씨한테 왜 협박 전화를 했는지 물었거든요, 경찰이. 그녀의 답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성희 씨 남편과는 무슨 관계죠? 헤어지고 말고 할 것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 정식적인 연인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다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용의자는 외국에 있는데.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전 여친이 현지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의뢰해 중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적색 수배를 내리면서 곧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A씨의 여권도 무효화됐습니다. 신병인도를 위한 재판이 현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로 데려와서 조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드러나는 걸까요? 귀국에서 청구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다. 2016년 5월 부부 실종 사건 기간에 한국에 혼자 또는 둘이 있었던 사실과 2015년 가을 그들에게 한 연락이 실종 부부가 납치된 것의 배우라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안 들어왔군요. 그러니까 정황 증거만 있는 거고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는 얘긴 거고요. 물론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도 제대로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왕복 베개 싹 줄 테니까 와서 경비를 다 대주고만 내가 나라에서 못 해준다면 난 내가 해준다 했어. 와서 조사만 좀 받아달라고 좀 속 시원하게 좀 뭐 때문에 협박을 하고 그랬느냐고 그것도 좀 알아보고 그래 저라고 있으니까 나도 답답한 거지. 아닌 거면 저희가 사죄할 테니까 괴롭힌 거 그거 아니라면 죄값 받으시고 그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꼭. 칼부림만 잔인한 게 아니라 이것도 얼마나 모진 일이에요. 아니 뭐가 됐든 좀 조사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8년이란 시간 동안 성희 씨를 찾는 부모님과 친구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좀 관계되는 분들이 좀 나서갖고 좀 이 문제를 좀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어떻게 됐는지 죽었으면 진짜 죽은 시체라도 우리가 찾아갖고 그걸 해야 될 거고 어떻게 됐는지 알고 우리가 눈을 감아도 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친구 성희야. 성희야 너무 많이 보고 싶다.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했어 바보같이. 그랬으면 내가 뜯어 말렸을 거 아니야.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바보야. 꿈에서 이제 안 나오잖아. 보고 싶으니까 한 번씩은 나와줬으면 좋겠다.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사랑한다. 서희야. 진짜 많이 사랑해.